자, 여하튼 삼국 끝에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입니다. 자, 일단 교수님 김문수의 경쟁력 일단 이재명하고 비교하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 발표된 한길 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55대 35대 이준석 10, 55대 35대 10에서 조금 김문수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또 분석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38 정도로 올라간 것 같고 예. 일단은 선거 때가 되어오면은 다가오면은 그러니까 1대1 대립 구도가 좀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격차라는 것은 좁혀질 수밖에 없다. 뭐 이건 과학이고 누차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까? 지금 여러 가지 조건상 보게 되면은 불리하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좁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김문수가 사실은 중도 소구력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선거 자체도 중도 소구력을 갖는 쪽으로 치르겠다는 의지가 없거든요. 예. 딜레마에 빠졌어요. 자기들도 중도를 잡아야 된다는 걸 압니다. 예. 중도를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윤과 절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고 탄핵 반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고 이게 있어야지 중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게 되면 또 뭡니까? 집토끼가 날아가는 거야. 산토끼를 잡으려면 집토끼가 날아가고.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처리하는 거거든요. 아. 애매모호하게 처리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중도층이 김문수를 지지할 것 같지가 않아요. 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미 승부가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좁혀진다 한들 예. 그렇게 뭐 대세를 뒤집을 정도의 그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로서는 당장 급한 건 한덕수 지지층의 지지도 얻어내기 위해서는 한 전 총리의 손도 잡아야 되고 한동훈 전 대표의 손도 잡아야 되고 홍준표 전 시장의 손도 잡아야 되는데 이건 가능할까요? 지금 가능하지 않다는 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이 스탠스 가지고 힘들거든요. 일단 한독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들어와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독수 같은 경우가 사실은 뭐 선거를 치러본 경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선대위에 들어온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나와서 별로 할 말도 없고 예. 할 기분도 안 들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역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선대위원장 그거 맞는 걸 갖다 이제 거절을 했던 거고. 근데 한동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을 걸었잖아요. 3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그걸 갖다 김문수가 좀 받기가 애매모호한 겁니다.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요 이거를. 그렇죠. 윤과 절연해라. 예. 그럼 그건 기본이잖아요. 이거 못 받습니다. 이거 받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저기 뒤에 누가 있습니까? 김문수 뒤에 그 자통당 세력이 있거든요. 자통당 세력이 있고 이 자통당 세력 때문에 이번에 된 거예요. 사실은. 자유통일당.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권건 비대위 체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은 이번 경선에는 당원 1,000원 낸 당원들도 참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투표 끝날 때쯤 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뭡니까? 1,000원 회비를 갖다가 당비를 갖다가 3개월 이상 낸 사람들한테 투표권이 있었거든.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열었다라고 밝힌 걸 뒤늦게 밝힌 거예요. 뒤늦게 밝힌 겁니다. 선거를 그러니까 투표가 딱 마감될 때쯤에 예. 밝혔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바로 뭐냐면 만약에 그걸 미리 밝히게 되면 한동훈이라든지 이런 측에서도 당원 가입 운동 통해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이건 뭐냐면 한 특정한 세력에게 이걸 몰아주겠다는 얘기지.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은 당원들이 투표하러 들어왔는지 그걸 갖다 자료를 갖다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내가 볼 때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통당 계열 사람들이다. 그래서 누구를 지지했느냐? 김문수를 지지해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당심에서 앞선 부분이 있잖아요. 그 앞선 부분들이 대부분 다 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빚을 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빚을 졌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온 것도 결국 그것 때문이잖아요. 계엄에 대해서 사과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러다 보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도와줄 수가 없는 게 함은경 지역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유세차 위에 와서 우리 보고 뭔 얘기를 하라는 거냐. 그렇잖아요. 후보는 뭐냐면 윤 대통령하고 절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후보를 위해서 우리가 유세차 올라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유권자들한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그냥 자기 지지자들 통해 가지고 자기 지지자를 향해서 그래도 투표에는 참가해달라고 호소하는 것과 이재명과 선을 긋고 계속 이재명을 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계엄의 사과를 거부하고 이런 후보를 그다음에 탄핵에 반대하는 이 후보를 위해서 어떻게 유권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겠냐라는 예.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거고 홍준표는 완전히 삐쳐가지고 완전히 나는 삐뚤어질 테야 하고 지금 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뭐냐면 홍준표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 지지 선언했습니까?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섰어요.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인가요? 그 사람 갔다가 쫓겨났고 예. 그 사람 갔다가 쫓겨났고 이재명이 돈 못 받아. 그러니까 받으려고 했거든요. 이재명은 예. 계속 이제 이간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막 칭찬해주면서 내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사실은 홍준표였다. 실공화국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걸리나 나누시죠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홍준표 탈락에 불만을 가진 국힘 지지층을 나한테 끌어들이겠다라는 거고 아하. 최소한 끌어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투표장에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참 머리는 비상하게 돌아가죠. 예.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이른바 국민의힘을 완전히 그냥 찢어 놓는다. 또 분열시켜 놓는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뭡니까 한덕수하고 그다음에 한동훈하고 그다음에 홍준표 이 사람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표를 그냥 끌어들이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예.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이제 스탠스 때문이라는 아하. 거죠. 한편으로는 스탠스 때문이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가 취하는 그 스탠스가 결국은 집도끼 결집, 예. 강경 보수층 여기에만 이제 집중하는 그런 스탠스를 이제 문제 삼는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또 원래 단일화하기로 했는데 약속 저버린 거 아니냐. 그다음에 당원들의 절대 다수는 단일화를 원했다. 근데 네가 그 기대를 갖다 저버린 거다. 그래서 이제 삐친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에 홍준표 같은 경우 난 줄 알았는데 쟤네 이 배신감, 친윤 이 배신감, 그 뒤에는 윤석열이 있어. 이런 배신감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예.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 보수 지지층들을 전체를 결집시키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중도층으로도 못 나가고 보수 자체를 결집시키는 데도 좀 한계를 좀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찍을 수는 없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결집을 할 겁니다. 어느 정도 결집은 하는데 결집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거 엎을 정도까지 가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 아니 교수님 특히 홍준표 전 시장의 경우에는 한순간에는 김문수 후보 쪽에서 발표가 됐었나요?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는다라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습니다만 미국을 떠나면서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재명 대 김문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 이준석의 대결이라고 해버렸어요. 예, 삐쳤다는 얘기죠. 딱 삐친 거고. 그렇게 되기를 또 원하겠죠. 그러니까 봐라.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나 아니면 되나. 이분이 또 약간 지금 자기 과대망상에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갖다 좀 과도하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카드는 아니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딴 건 몰라도 그렇다고 삐쳤다고 당을 또 탈당까지 할 건 뭡니까? 그 지지자들은 가가지고 이재명 캠프로 달려가고 이건 또 뭡니까?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예. 이래서 문제예요. 속이 좁은 거. 자, 어쨌거나 급한 불은 꺼야 되는 김문수 후보입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 빈자리에 당무 우선권을 동원해서 90년생, 82년생 김지영이 아니고 90년생 김용태를 비대위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 카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시죠? 이 카드는 잘 쓴 카드예요. 일상 이 카드는 잘 쓴 카드고 일종의 이제 분식 카드죠. 분식 카드. 그러니까 메이크업. 예. 메이크업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강성 지지층을 잡기 위해서는 윤과 절연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계엄에 대해 사과라고 했을 때 꼿꼿하게 버티면서 사과 못해 이 스탠스를 계속 지켜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선거를 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과하는 척 분식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게 이제 김용태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김용태 같은 경우에도 윤과 절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절연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딜레마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 중간길에서 어정쩡 넘어가려고 할 때 그 분식으로서 뭔가 젊은 친구를 딱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이 젊은 친구로 하여금 또 올바른 얘기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힘이 갖고 있는 그 강성 기조에 반감을 갖고 있었던 유권자들의 마음을 조금 녹이는 그런 효과를 바라보고 내세운 거고, 이거는 뭐 나름대로 괜찮은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김용태를 통해서 또 지역구가 경기도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경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나오고, 물론 김용태만으로 경기도를 다 공략하는 건 쉽지 않겠습니다. 이 의견도 있습니다. 김용태를 한 이유는 이준석과 단일화 시도에 뭔가 연결고리를 김용태로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교수님?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게 저 사람들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못 봐요. 자기들이 바람과 객관적 현실은 다르잖아요. 주관적인 예. 바람하고 객관적 현실은 다른데 그 바람. 이준석이 거기 왜 단일화를 해줍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그들은 기대를 크게 할지 몰라도 그건 가능하지도 않은 거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랄까 분식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메이크업. 네. 문제는 뭐냐, 이 분식 효과가 좀 작용하려면은 이것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용태가 나오자마자 윤과 절연이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또 후보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절연할 수 없다. 더 이상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윤과 잘라낸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느냐? 그건 아니다. 예. 이게 또 황당한 논리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사실 너희들이 깨끗해지면 윤과 일단은 절연해야지. 예?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을 윤한테만 돌리는 거, 그렇다면 그 책임을 갖다 같이 쓰겠다는 얘기냐, 니들이. 예. 그 다음에 윤이 지금 반성 안 하고 있는데 윤과 또 똑같이 너희들도 반성 안 하겠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엄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단 말이죠. 계엄 잘못했다. 사과는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곧바로 또 캠프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계엄 자체에 대해 사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엄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끼친 그 피해에 대해 사과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하. 이건 결국은 뭐냐면은 계엄에 대해 사과를 하는 순간 또 강성 지지층들이 반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를 진작에 정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몇 달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면 지금 이런 상태에 이제 빠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김용태를 갖다 분식 효과를 기대하고 김용태를 내세웠지만 그 분식조차도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좀 메이크업을 딱 하다 보면 싹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고. 이러니까 참 코미디 같은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일각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도 나오는 반응인데, 교수님, 여하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 확정되고 난 이후에도 메시지가 나오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뭐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김문수 후보 캠프 측에서도 나오는데, 그러면서 은근슬쩍 출당은 힘드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이 소리들이 나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지금 윤석열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방패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패를 딱 짜는데 가장 좋은 게 누구라고 생각한 겁니까? 한덕수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김문수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일단은 김문수로 선거를 치러도 되고 한덕수로 치러도 되는데, 그래도 중도 확장성은 그래도 한덕수가 좀 낫지 않느냐라고 해서 글로 간 것뿐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갖다 화끈하게 또 지켜주는 것도 김문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요번에 그 비대위 사태, 요번에 있었던 후보 교체 사태 있잖아요. 그 배후에는 윤이 있거든요, 분명히. 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그게 끝나고 나니까, 부결 딱 되고 나니까 자기가 또 나와가지고 숟가락을 딱 얹혀놓는 거예요. 딱 얹혀놓고 김문수 후보 따라서 가자.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 재판을 받는데 나를 보호해줄 당이라는 일종의 방어막이 필요한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스스로 나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뭐냐면 이 선거는 내가 치르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치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거라는 거예요. 예. 김문수 네가 어떻게 후보가 됐느냐? 결국 내 이름 팔아서 된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 선거는 내 선거다라고 하니까 계속 또 메시지를 낼 거고, 캠프에서는 그러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거고, 뭐 이런 사태라는 거죠. 예. 자, 교수님, 또 하나가 김문수 후보에게 지금 자유통일당 말씀해 주는데, 정강훈과 자꾸 끊으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또 하나가 정강훈 목사와의 절연. 이 부분도 명쾌하게 이야기가 없네요. 일단 윤하고는 절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윤과 모든 사람들이 절연하려고 할 때, 계엄에 대해 사과할 때 그걸 갖다 거부한 게 자기고,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왔거든요. 꼿꼿.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 그걸 절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솔직히 말하면 김문수 후보를 갖다가 지지했던 사람이 경선에서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은 절반 정도거든요. 예. 나머지 절반은 뭐 때문입니까? 한덕수랑 단일화라고 찍어준 거란 말이죠. 근데 자기를 갖다 진짜 지지하는 이 세력들은 대개는 그 저쪽이란 말이에요. 전광훈계란 말이에요. 전광훈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절연하기가 힘든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예. 이상하잖아요. 아니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으면 선수들한테 미리 통보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플레이하기 그러니까 전에. 3개월 아니고 막 가입한 당원들도 투표권이 있었던 거. 그렇죠. 그걸 갖다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각 후보 캠프에서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 투표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야. 이번에는 뭡니까? 한 달만 내도. 그렇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급히 입당한 사람들이 예. 급히 입당한 사람들도 투표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에 급히 입당한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어떤 정보를 미리 듣고 누구를 밀어주려고 입당한 사람이고 그럼 결국 누구겠어요? 김문수 쪽이고 그럼 그렇게 입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통당 그쪽 사람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굉장히 힘든 선거였다라는 그러니까 이들과 절연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도 자기 후보 지위가 좀 마지못해서 지금 도와주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김문수 좋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 국힘 우리 당의 후보로 뽑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거란 말이죠. 예. 이런 상태 속에서 자기를 갖다 정말로 지지하는 이런 다니까 절연을 한다?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결코 절연하지 못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권건은 차라리 눈치는 좀 볼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절연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절연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 애매모호함을 가지고 대충 뭉개면서 넘어가려고 했던 게 그래서 한덕수 카드가 좋았던 겁니다. 예. 한덕수가 뭐 계엄에 직접 책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계엄에 자기는 반대했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탄핵에 반대한 것도 아니고 응? 그다음에 오히려 저 탄핵 사태 피해자이기도 하고 민주당이 가한 탄핵 피해자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좀 가려고 했던 건데 이쪽은 오히려 더 강성이거든요. 더 강성이고 그래서 절연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후보를 뽑아서는 안 됐던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그걸 믿었던 거죠. 근데 물려줄 거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갖다 배신해 버린 거니까 일종의 이제 사기를 당한 거죠. 지지층들이. 어쩌겠습니까?